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요구했던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그러한 법 개정, 그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2019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들이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 것, 한간에서는 이것이 이번 이 사안의 핵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은 이 법안들은 제각기 목적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좌파들에게 흔든 미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법률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압박을 하는 그런 여론 형성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선거법 개정안은 어떤가? 이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 그들이 당사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흔든 미끼다. 이 미끼를 보고 현혹돼서 청와대에서 원하는 것을 신속 처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그 법 개정안들, 이것이 청와대가 노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주로 공수처 법안과 관련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수처 법안, 원래 나왔던 그것은 이번에 이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그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민주당 자신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공수처는 부분 기소권만 있는 것이다.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만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 친척, 인척, 그래서 친인척, 국회의원, 정부 고위직 공무원은 기소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체 7,000명이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5,100명, 이들에게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 법안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 무엇인가 달라졌다, 대폭 축소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4월 22일에 합의한 그 합의문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기소권을 제외한이라고 한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 이들과 관련된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합의임은 제1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져 있는 판사, 검사, 경찰의 일부 그들에게 기소권이 있다 하는 그 부분은 그것을 원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합의문을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공수처의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예외적으로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게는 장차 부여하도록 하겠다. 이 합의문의 문구에서도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장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 이번 합의 사항 속에 기소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좀 큼직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국민들은 권력자들에게 또 속은 것이죠.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고위공직자가 되면 골목에서 같이 투쟁할 때 했던 약속 같은 것은 모조리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합의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계특위 그리고 사개특위 거기에서 패스트트랙에 이 안건들을 올리는 것을 완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이 합의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도 어기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도 망각하고 이들은 사실은 미친 듯이 청와대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특공대 노릇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위법한 사보임, 사임보임 이것을 연결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행위를 두 차례나 하고 말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여성 국회의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주물렀는지 흔들었는지 마치 찐빵 주무르듯이 하고 그리고 나서는 건강을 핑계대고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회를 떠나서 병원으로 갔다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기법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국회의장이 국회 밖에 있을 때는 이번 사안과 같은 것을 구두로 단지 말로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은 실제로는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서명을 함으로써 처리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이 이 합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또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진실하지 않은 홍보 포스터 그것을 배포했습니다.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물론 그 내용만을 보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될 때 그때는 거짓된 내용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청와대가 배포한 이러한 홍보 포스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4월 25일자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이라고 청와대가 공수처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그냥 이것만을 보게 되면, 그리고 청와대의 그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서 무엇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사 대상이다 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민은 지금 바로 이들이 빠졌다는 그 말만 기억에 남아 있어서, 아니 빠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초점은 수사 대상이 아니고 기소 대상,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말장난을 하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진실하지 않은 정보를 배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2019년 4월 25일 저녁 8시경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는 이 홍보 포스터 그리고 짤막한 문구가 게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겁니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총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금 전에 청와대의 이러한 행위는 유책하다, 진실하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와대 공식 트위터의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홍보 포스터와 게시물을 본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는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 총 7천여 명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 그런 댓글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청와대는 법의 여신의 그림이 있는 그런 사진 포스터에 제목을 크게 써놓았습니다. 공수처법 수사 대상, 대통령 포함 7천여 명. 아주 혁신적인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공수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런 글을 올려놓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국민을 보면서 문재인 일당은 아마도 밟아도 밟힌 줄도 모르고 그저 감읍하고 찬양을 하는 이 벌레만도 못한 무지한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홍보를 하겠다 하고 올렸던 이 게시물, 그것은 국민들 스스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그럴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단지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아주 무슨 멋진 일이, 세상이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 열릴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내놓았고, 그러나 우리는 수사 대상 7천여 명이라고 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가증스러운 변호사 화법인 것이고,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하면서 디테일만을 딛고 가면서 살아가는 몹쓸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속였는지 그것을 직접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모두 공수처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있겠죠.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에게 흔든 미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좌파들이 문재인과 좌파 정당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이번 공수처 법안 사건이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최초의 공수처 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 새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좌파 세력들, 그리고 또 이것을 바라는 일부 국민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공수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업무, 그리고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대상,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서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한 다음에 그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 과정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대상은 무엇인가? 대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직 중 현직일 때만 이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퇴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직에서 퇴임 후 3년까지도 되겠지만, 이 법률안이 발효가 됐을 때는 그때로부터 3년 전에 퇴임한 사람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대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직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직계 혈족, 그리고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이렇게 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도 이 A 유형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B 유형의 대상, 이것은 현직인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그의 직계 혈족,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과 그 배우자, 그의 직계 혈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B의 그 유형, 이러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미리 이것을 좀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에 일단 3명이 나오죠. 그런데 아래에 내려와서 청와대가 발표한 곳을 보게 되면 국무총리, 총리실의 정무직, 그러면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있는 자가 줄였다. 이렇게 우리는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인사혁신처장과 차장, 법제처장과 차장, 국가보훈처장과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차장, 감사원,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및 국가안보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장관급, 그 무슨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장관이 아닙니다. 한자를 잘 보십시오. 장관급 장교, 법관, 검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 부분은 바뀌었죠. 경무관 이상 경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법률안에서는 시적으로도 그리고 현직에 있는 당사자들의 그 숫자, 그 다음에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이렇게 해서 그 범위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번에 합의를 한 그 안에 따르면 중요한 것이 업무와 대상이라고 했죠. 그 업무에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못한다. 단지 예외는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법률안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법률 문서에서 합의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칙적으로 수사만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원칙적으로 공소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비록 여기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거의 흑과 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에서 대상은 이 예외를 인정했죠. 예외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소 가능한 대상으로는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해서 이들의 수가 5,100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전체 수사할 수 있다 하는 그 전체 수사 가능한 인원은 7,000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나온 자료가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 대상과 인원수라고 하는 그 포스터에 있는 표입니다. 아예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수사 대상과 인원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단지 수사 대상입니다. 기소 가능한 대상은 없다. 이것이 또 이곳의 핵심입니다. 기소 가능한 대상, 이쪽에는 합의안에는 예외로서 기소 가능한 대상을 이야기했는데 청와대가 발표한 그 표에서는 기소 가능한 대상은 전혀 없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에서는 법률안과는 다르게 인원을 정해 놓아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를 주지요. 대통령 1명,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의 상급 이상이 176명, 국가정보원의 상급 이상, 이것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앞에서는 장관급 그랬는데 이제 장성급 장교 420명, 국무총리 총리실에 정무직이 2명,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이 10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이 3명,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34명, 국회의원 300명,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합해서 5명, 검사 2,397명, 법관 3,228명, 경찰 중 경무관 이상 112명, 이렇게 해서
청와대는 이것이 정원 기준이다 하면서 합계 7천여 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는 수사 대상과 인원수라는 것이죠. 기소 가능한 대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에서 기소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해 놓았던 이 사람들을 따로 그 숫자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검사, 법관, 경찰의 그 경무관 이상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들이 정원 기준 5,737명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물론 청와대는 수사 대상과 인원수만을 알려주는 표에서 이렇게 이 민주당 합의안에서 예외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따로 기재했다. 그러나 이것은 청와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 중에 이들은 숫자가 이만큼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보를 내놓은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고발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공수처의 법률안, 합의안, 청와대가 발표한 공수처의 그 대상, 수사 대상 이것을 보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서 합의안으로 오면서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기소권이 원칙적으로 없게 됐으며 예외가 5,100명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이 합의안과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 대상의 그 숫자 이것을 볼 때 청와대에서는 수사 대상만 7천여 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소 가능한 대상은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소하는 것은 포기했는가? 이것도 계속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대통령이 들어갔다. 이것을 가지고 아주 홍보 효과를 단단히 노리고 있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포함이 됐고 국회의원 300명도 포함이 됐다. 그리고 전체는 7천여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체 7천여 명에 대해서 단지 수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수사 대상. 기소는 말도 안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수사. 이것은 공수처법 없이 지금도 수사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수사를 해서 나온 범죄 사실이 뉴스로 나온 것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수사를 해 놓았어도 높으신 분들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기소까지 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기소권이 되겠죠.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허용되는가? 그것은 다른 국면의 이야기입니다. 보다 처음에 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기소권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는 기소는 안 하고 수사를 이만큼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국민에게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을
만만히 보고 눈속임을 하려고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죠. 이 자료에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국가정보원 3급 이상의 숫자를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그것을 비밀이다 하고 이렇게 비밀 표시까지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합계라는 말이 있음으로 해서 7천여 명, 합계 7천여 명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7천여 명을 그저 7,000명이라고 일단 보고 거기에서 이 합계 5,737명을 빼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요 공란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해서 그것을 또 빼고 이렇게 하면 상급 이상 국가정보원 숫자가 나오죠. 결국 이거 전체 합해서 7천여 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자리에 일단 198명, 그 다음에 7,000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파라고 하면은 198 플러스 알파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정보원 3급 이상의 숫자로 너무 많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청와대가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 여기에 그들의 비밀 요원을 3급 이상 비밀 요원을 많이 두고 있거나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제시한 숫자와 이 합의안에서 나온 숫자가 차이가 있다. 그 부분도 비교 검토하기로 하죠. 우선 청와대는 이 숫자의 기준을 정원 기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 법관 이쪽에도 정원 기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공무원 정원은 청와대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의 합계는 정원 기준 7,000여 명이다. 7,000명 플러스 알파, 7,000명이 좀 넘는 그런 숫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이 3당의 합의안에서 보면은 수사 가능한 인원은 7,000명이다. 여라는 글자가 떨어졌습니다. 7,000여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도 7,000보다 더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청와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합의안에서 수사 가능한 인원도 좀 빼줬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청와대보다 적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검사, 법관, 경무관 이상 경찰 이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이들의 숫자가 정원 기준으로 5,737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 3당의 합의안에서는 5,100명이다. 차이는 5,737명은 수사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5,100명은 기소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검사, 법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 검사, 법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 숫자는 다를 수 없죠. 정원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밝힌 정원보다 이들이 합의안에서 밝힌 인원수가 적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짓인가 했다. 정당에서 무슨 짓인가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차이를 계산해 보면 합의안에서 기소 가능한 대상이 청와대가 밝힌 숫자보다 637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이번 공수처 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 중에서 637명을 기소 가능한 대상에서도 빼줬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자기들이 누군가를 빼주고 싶으면 이렇게 숫자를 줄이고, 또 정당들,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이런 이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줄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결과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공수처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위공직자들이 이 사람 빼주고 저 사람 빼주고 처음 약속했던 것하고 딴판으로 대폭 그 기능을 줄여놓고, 또 게다가 청와대하고 국회 사이에서도 제각기 자기 밥그릇을 챙겼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런 것이죠. 현재의 공수처법이다 하는 것은 공수처의 기소권 없애고, 그리고 수사 대상도 대폭 줄이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공수처 없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게 그냥 수사를 해도 결과는 이 새로운 공수처법이 생겨서, 새로운 기관이 생겨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만 금이 가게 만들고 말 뿐이지, 그렇게 해봤자 과거하고 달라질 것이 없다. 똑같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정당에서 바닥 보일 거 다 보이고, 그렇게 한 이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문재인과 조국이 쇼하는데 들러리 섰다. 아니,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